실종 사건에서 어디에서 사라졌는가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죠. 자,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바로 그 장소의 특성에 있습니다. 그날 유카리 양은 가족과 함께 빠친코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보호자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나서 점포 안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아이의 존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게임을 하는데 정신이 빠지다 보면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겠죠. 이 사건은 96년도 7월 7일 군마현 오타시의 한 빠친코점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4살밖에 안 됐던 아이가 가족과 함께 빠친코점에 방문했다가 점포 안에서 혼자 놀던 중 행방불명된 사건이에요.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니라 약취 유인 의심 사건으로 분류했고 지금까지도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먼저 공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친코는 게임하는 곳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곳인데, 이 빠친코점이라는 장소는 일반적인 상점과 다르죠. 소음이 크고 시선이 분산되고 사람들의 출입과 이동이 계속 번잡스럽게 뒤섞이는 구조입니다. 한쪽에서는 게임 기계가 돌아가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직원들이 응대를 하고, 아이의 작은 움직임이 주변의 동선 속에 묻히기 쉬운 환경입니다. 실종 사건에서 어디에서 사라졌는가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죠. 자,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바로 그 장소의 특성에 있습니다. 그날 유카리 양은 가족과 함께 빠친코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보호자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나서 점포 안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아이의 존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게임을 하는데 정신이 빠지다 보면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겠죠. 자, 이후 가족은 아이를 찾았지만 점포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 경찰이 출동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라지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몇 걸음, 몇 번의 방향 전환이 아이에게는 곧 시야 밖으로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특히 소음이 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이 4살짜리 아이가 어디로 향했는지 주변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수십 초, 길어야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종 사건의 상당수는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틈에서 발생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약취 유인 의심으로 분류했고, 단순히 길을 잃었거나 우연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는 특정 인물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수사 기록과 제보는 쌓여갔지만 그 조각들이 하나의 이름과 얼굴로 연결되지 못한 채 수많은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저는 미제 사건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제는 단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나타나는 단서들이 특정 인물, 즉 사람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 발생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있지만 그 정보가 생활권과 관계망과 그리고 실제 동선 위의 한 인물로 이어지지를 못할 때 사건은 더 이상 앞으로 진척되지를 못합니다. 유카리짱 역시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건을 둘러싼 사실들은 존재하지만 그 사실들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빠친코점이라는 공간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출입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대개 주차장이나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실내에서의 이동이 곧바로 실외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기기들 사이의 통로, 화장실로 가는 길, 기둥 뒤와 같은 시선의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아이가 그중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그 이동이 누군가의 의도와 맞물렸는지, 그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겠죠. 실종을 계획한 범죄는 보통 먼저 환경을 관찰합니다. 어디에서 시선이 끊기는지, 어디로 이동하면 눈에 띄지 않는지, 출입구와 외부 동선이 어떻게 빠르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실종 계획한 범죄자는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범인인가 보다 범인이 움직이기 쉬운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을 정확히 복원할수록 이후에 들어오는 제보가 진짜인지 우연인지 혹은 왜곡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조건을 정확히 복원을 하면 할수록. 자, 이 사건에서 탐정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아이를 확실하게 본 시점이 언제인가? 가족의 기억은 소중하지만 감정과 충격 속에서 시간의 감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비의도적 목격, 즉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이나 직원의 기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아이를 보았다는 짧은 진술이 사건의 출발점을 몇 분 앞당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입구와 외부 동선. 점포 안에서 사라졌다는 건 동시에 점포 밖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이 되니까 주차장과 외부 도로로 이어지는 동선은 몇 분 만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구조인지, 실종 사건의 상당수는 실내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니까 출입구와 차량 동선은 반드시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각지대입니다. 기기 사이의 통로, 화장실로 가는 좁은 길, 기둥 뒤와 같은 시선이 끊기는 지점, 범인은 이런 지점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야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 이 사각지대들이 실제로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지점들이 출입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복원하는 것이 사건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유카리짱 사건이 오랜 시간 미제로 남은 이유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확실한 목격의 지점이 좁혀지지 않았고, 출입구와 외부 동선의 연결이 결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움직임이 한 인물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다시 말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누군가의 행동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유아 실종 유괴 사건들과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 유사한 피해 연령대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관성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방송에서 어떤 연결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연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 범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확인된 사실과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구조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미제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과거를 되짚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연결이 잠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역으로.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장면, 사소해서 그냥 넘겼던 기억, 혹은 나중에야 이해하게 된 어떤 행동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뒤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제 사건들이 그렇게 풀려왔어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누군가의 작은 쪼가리 기억, 혹은 그 이후에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 혹은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지만 말하지 못했던 한 장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의미를 갖습니다. 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를 아직 못 만나서 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때로는 수사기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1996년 7월 7일 군마현 오타시의 파친코점에서 4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약취 유괴 의심 사건으로 분류했고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입니다. 아이는 점포 안에서 사라졌고 그 사라짐은 수십 초에서 수분 사이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간은 소음과 인파로 시선이 분산되는 구조였고 출입구와 외부 동선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었고 그 지점에서의 움직임은 아직 특정 인물의 행동으로 특정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제는 과거가 아니라 연결이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주 작은 기억 하나, 여러분의 그 기억 하나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록 일본에서의 사건이지만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는 참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병수 탐정이었습니다.